예술의 전당에서 매년 개최해오던 마니프 26회, 구상 대제전 16회, 마니프 아트페어 27년간의 대단원 막을 내리다. 마니프는 프랑스어의 새로운 국제미술을 위한 선언과 포럼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이다. 1990년 프랑스 유학에서 귀국한 김영석 씨는 당시 압구정동에서 아메갤리를 함께 운영하다가 인수하여 우연히 화랑 대표가 되었다. 그 후 김 대표는 해외 미술 시장을 파악하고자 93년에 피악, 94년에 아트바질 등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직접 참가하여 견문을 넓히고 드디어 1995년 마침내 국내 최초로 최대의 아트쇼를 기획한 것이 마니프이다. 그 후에도 아트퀄런 시카고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당시 1995년에 국내 미술시장은 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한국 화랑미술제가 아트페어 성격의 전시였는데 판매 시장은 빈약한 상태였다. 화가들은 유일하게 화랑미술제라는 대형 전시에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작품 홍보도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화랑의 횡포로 작가는 많이 위축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화랑미술의 성격은 화랑이 좋은 작가를 발굴하는 역할과 아울러 미술시장에 내놓고 작품을 판매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그림을 사고 파는 중개자였는데 갑자기 화랑 고유의 판매권을 마니프라는 조직이 대규모 아트페어가 나타나서 독식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창립 당시 화랑가에서는 빅뉴스로 미술시장에 불이라도 난 듯 난리가 났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니프는 직접 작가를 공모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예술의 전당 1층부터 3층 전체 층에 100여 개의 부스를 무료로 작가들에게 만들어주고 군집 개인전을 개최한 것이다. 당연히 화랑가에서는 김영석 대표가 화랑가의 이단화로 혜성같이 나타나 한국미술을 주도하니 밥그릇 빼앗긴 양 협회는 징계를 운운하다 간신히 설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전당 전층에서 한결같이 27년간 26회 전시를 한 바 사반세기의 전시 역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달 2021년 10월 전시로 마감함을 선언하니 아쉬움이 많다. 잠시 그 역사를 회상해 보면 1995년 창립 시부터 수년간 초대 선정된 작가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화단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경쟁자가 많았다. 현직 미대 교수도 심사를 받는 신청 절차를 받았으니 경험치 못했다 해도 짐작이 갈 것이다. 2001년 카프 한국현대미술제와 키아프 한국국제아트페어 탄생. 그 후 6년이 지나 월간 미술시대 유서구 주관은 박영덕 화랑과 협업하여 한국현대미술제 KCAF 카프라는 이름으로 작가 위주로 아트페어 형식의 또 다른 판매 시장이 2001년 탄생되었다. 마니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미술 판매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선의 경쟁도 심하게 했지만 서로 공존하며 한국의 미술품 전시 판매 문화를 개척한 것이다. 서로 경쟁을 하듯 마니프에서는 월간 아트 프라이스가 발행되었고 화가들의 작품 판매 기록을 잡지에 공개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2001년에는 화랑협회가 신설한 키아프 한국국제아트페어가 개최되어 아트페어 시대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나라 아트페어는 마니프가 불씨가 되어 2001년부터 마니프와 한국현대미술제 카프가 가세하였고 2000년대 한국미술시장의 선두주자 김영석 대표와 유소금 미술시대 편집주간이 기획하는 아트페어가 발판이 되어 해외 아트페어에 한국의 작가들이 쌍두마차의 대표에 의하여 세계 미술시장에 눈을 뜨게 한 장본인들이었다. 여기에 화랑협회가 국제아트페어 키아프로 맞불을 놓으며 그야말로 한국은 아트페어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카프의 유서구 주관은 2012년 해외미술 시장을 개척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잠수하는 이변이 일어나 12회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국내 시장은 마니프와 키아프만이 존재하다가 몇 년이 지나 아트페어는 이제 화랑이 모여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소아프 등 작은 페어가 나타났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접기도 하였고 반면에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서울 아트쇼가 탄생이 되기도 했다. 올해로 벌써 10회 전시를 한다고 한다. 그뿐인가 지자체마다 아트페어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웬만한 도시에서는 모두가 아트페어가 있다. 정리될 단계가 온 듯도 하다. 세계 유일의 아트페어가 많은 곳은 한국이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니프가 이렇게 1995년 아미 화랑에서 출발하여
대역사를 이룬 것은 우리네 미술계의 전시문화를 개혁한 역사임에 틀림없다. 아트페어 불모지 한국의 선구자로서 온갖 음해와 협회와의 불협화음을 슬기롭게 이겨낸 김영석 대표는 사실상 미술 분야로 유학을 한 사람도 아니면서 프랑스 파리라는 예술 도시에서 그들만의 미술 문화를 체험하며 얻은 값진 소득을 한국에 정착시킨 특별한 기획자이다. 마니프는 성공적인 아트페어로 작가들에게는 대단히 환영을 받은 직거래 미술 장터로 우상의 전시였다고 회상한다. 물론 초대되었으니 작품을 판매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의 부담은 있었다. 2005년에는 보다 많은 작가를 초대하기 위해 마니프를 비구상과 구상미술계를 분리하여 한국 구상대대전을 창립하고 그 이후 젊은이들을 위한 아트서울 등 미술 장터의 문을 열어주는 완전히 미술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 같은 화랑협회의 화랑미술제 키아프와 경쟁하면서 전혀 밀리지 않은 선두주자의 면모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운영면에서 다소 작가의 불만은 어디나 만족은 없으니 그럴 수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의 성격에 찬반이 갈리기도 했다. 판매 대금은 코렉터가 작품 대금이 지불되든 안 되든 일주일 내로 칼같이 작가 계좌에 송금되는 맛은 참여한 작가만이 상큼한 맛을 느낀다. 세월이 흐르고 작가도 나이가 먹어가는 요즘은 과거 전성기만큼은 아닌 듯 하다고 한다. 마니프도 올해 26회, 지난해 코로나 전시를 온라인 전시를 빼고 26회라고 한다. 연장자 작가 순으로 예술의 전당 1층 원로부터 2층 중견작가 3층으로 전시되어 운영되어 왔는데 20여 면이 넘으면서 원로 작가가 빠진 자리에 2층에서 내려오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아쉽지만 새로운 참가자가 점차 적어 작가의 이동뿐이고 신선한 작가 참여하는 활기찬 모습이 부족하다는 근자의 평을 듣게 되었다. 운영자 김 대표는 이를 간파한 듯 마니프 26회와 구상대제전 16회로 아트페어는 마감하기로 했다는데 섭섭함이 역력했다. 공이 더 많은 마니프에 인터뷰 요청을 하니 막을 내리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한다. 짧게 한마디로 이제 작가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이 한마디가 마니프를 내려놓으려니 주변 작가의 아쉬움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준비도 구상은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화랑협회가 주최하는 지난 10월에 키아프 국제아트페어가 올해 20회로 대박이 났다. 제20회 키아프는 개장 첫날 VVIP 오픈에 100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입장권 30만 원짜리가 매진되고 VIP 초대권 10만 원짜리도 호황을 누리는 개막이었다. 2020에는 키아프가 프리즈아트와 함께 개최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금년 매출은 650억 원을 훨씬 넘겼다고 한다. 깜깜이 묻지마 작품 구매가 눈에 띄게 많았는데 예술품을 공산품이나 강남의 노른자 땅으로 생각했는지 돈이 된다고 하는 화랑가의 이야기에 푹 빠진 듯한데 관람객 수나 작품 판매로 보나 국내 처음 있는 대박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한국 미술 시장이 급변하는가 보아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술의 전당 마니프에 가보니 구름 같은 관람객을 기대했으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그저 예년 수준이었다. 다른 아트페어도 같은 길인 듯한데 키아프는 흥행 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작가의 작품 가치나 예술성, 창작성 어찌 됐거나 협회를 위한 흥행만큼은 대성공한 사례인데 2020에는 이어질지 예측 불허이다. 전시장마다 관람객이 많아지는 아트페어가 아쉽고 도깨비 같은 관람 이벤트는 절제돼야 할 듯하다. 작고 작가도 아닌데 현존하는 작가 예술품을 너무나 물질적으로 대하는 일부 코렉터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순박하게 진정성 있게 작업하는 많은 화가들에게 상처만 주는 페어는 화랑 자신들이 절제해야 한다. 많은 작가들이 선호했던 마니프가 막을 일이니 또 화랑가에 얽매여 끌려 다니는 작가 신세가 될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열정적인 김영석 대표는 비전공자로서 미술계에 뛰어들어 줄기차게 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2세의 탁월한 기획자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에게도 조용한 휴식이 필요한 듯하다. 또 다른 기획을 꿈꾸면서 마니프가 26회라고 그러는데 네. 소감부터 한번 얘기하시죠. 예, 제가 마니프가 그 1995년도 미술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트페어라고 그럽니다. 제가 2003년도에는 특별상, 2005년도에는 마니프의 그 대상을 받았어요.
그 인연으로 만일부에 계속 출품하고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제가 유학 시절에 70년도에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뉴욕에서 뵈면.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 기리면서 가끔씩 비디오 작업하면서 우리 아날로그와 또 새로운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예술적으로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실험하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네, 종이 작업을 한 30년 하다가 그 매체를 종이에서 종이 느낌은 나지만은 조금 그 효과를 배가하는 면에서 캔버스를 그대로 쓰거나 아사천 또는 그 린넨, 광목천을 사용해서 작업을 좀 바꿨는데 제 그림의 시작은 좀 토속적인 부분에서 시작하고 무속의 어떤 그런 부분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거기에 시간을 축적하는 의미를 담아서 작업을 주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옛날로 회귀해서 즐거움이다, 유희, 놀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막 던지고 놀고 붓질을 하고 이러던 그런 기쁨을 다시 표현하는 쪽으로 요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기와를 소재로 해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지와 또 요는 색한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요. 인간의 삶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저는 작품에 항상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라는 개념이 식물이나 아니면 사람에게도 하나의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집이나 이런 삶을 영위하는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지붕이라는 작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한지로 했다가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그 투명한 색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다시 한번 작품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다들 힘들었을 때 이렇게 힘든 거 다들 움츠렸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상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하늘을 날듯이 자유롭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밝은 좀 활기찬 미래를 나가자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제작한 작품이에요. 네. 재료는 주로 스테인이고요, 스테인리스. 이런 거는 파이프 잘라서 이렇게 제작했어요. 제 작품명은요, 자연의 리듬이에요. 네. 제가 한 20년 이상 이 자연의 리듬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배경에다가 악보를 넣어서 해요. 그거는 이 자연에서 우리가 리듬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악보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과 자연의 리듬을 제가 병치를 시켜갖고 이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그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끔 제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프레스를 위한 촬영이 있겠습니다. 부산의 판타지를 주로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그리게 되고 그래서 붉은 산의 판타지가 제일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록의 인사 그래서 좀 주로 많이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면과 색을 가지고 자연을 구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의 소재를 한번 다뤄보자 해서 그 우두하고 그 자작나무 두 가지만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리를 그려봤습니다. 소리 안 보이는데? 어? 소리가 안 보이는데? 소리가 안 보여. 소리를 저 마음으로 들어야지, 마음으로요. 재료가 바꿨고 그러니까 그 이화만 계속 하는 거 새로운 게 똑같고 뭐 물방울 꿀 수는 없잖아. 아 최고야. 그것도 그대로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역시 해봤어요.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건 그렇게 처음 전시하고 출고해봤어요.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땡큐. 감아줘요. 네, 이번 제 작품은 철쭉과 진달래를 통한 우리 산야에 있는 야생의 우리 정체성, 또 우리 삶과 생활에 녹아있는 소재를 가지고 꽃춤을 명세로 하는 그런 작품을 신작으로 출품했습니다. 신작 꽃춤 시리즈는 우리 현대인의 희노애락, 그리고 또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함께 가는 꽃무리 꽃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손잡은 무리의 의미, 일상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부분들, 특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작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화 위주로 이렇게 작품을 했었는데, 매화에서 이제 화면 안에 인물을 넣다 보니까 전에는 아주 작은 인물을 넣었거든요. 근데 매화에 이제는 큰 인물을 넣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르누아르의 그 여인들,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작품 속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저도 왠지 친근감이 가고 사람들도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의 작품을 좀 넣어서 이렇게 작품 한 걸 전시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 세계의 신문으로 소재를 삼아서 신문 꽃다발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그 오늘의 그 신문의 뉴스는 곧 내일의 인류의 역사가 되지요.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를 그리는 작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신문지마다 저마다의 그 키워스트가 있고 뉴스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리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연 풍경을 그리긴 하는데 자연을 있는 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좀 모던한 느낌을 가능한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있는 건 그대로 부분적으로 그리는 건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좀 추상적인 요소를 이렇게 염으로써 좀 모던한 느낌도 주고, 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무에서 형상이 없는 데서 형상이 있는 과정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도입니다. 제 작업의 공간은 자연입니다. 서로 생태계의 환경과 그리고 순환, 이러한 것이 맞물린 것을 그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표현해서 우리 삶하고 같이 연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여기 남들이 하는 소형을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일부러 작업했습니다. 제가 학원에는 가지고 몇 번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이렇게 작업했던 작품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 나와서 전시장에 걸려있는 게 많아서 큰 부담이 많아요. 저는 그 서양화라는 조한석입니다. 저는 이게 언젠가 우연히 파스텔 작업을 주로 하게 된 계기가, 파스텔 제 특성이 가루를 알료 자체에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나오는 그 색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즐겨 이렇게 했던 것이 파스텔 작업을 즐겨 현재도 하고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게 정착을 시키면서 계속 위에다 쌓아 올리면서 내려시켜 나갈 수 있고, 제 작업은 음악적인, 음악을 잘 못하지만 음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 작품에서 제가 향연이라고 했듯이 음악적인 것들이
회화 작품으로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작업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겨울나무의 그 디테일한 청량함, 그걸 표현하는 게 볼펜이 가장 적합할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나무는 그 겨울, 잎사귀 하나 없는 겨울나무지만 그 창 밖으로 비치는 거는 꽃이 보이고, 그리고 또 창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안과 밖의 경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건 이제 공간을 허분 개념이고, 그리고 또 겨울나무가 창밖으로 보이는 건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시간의 개념을 없앤 표현입니다. 그런 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볼펜이라 생각해서 미련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정상 시진핑 씨와 저기 트럼프의 지금 얘기를 제가 조금 꾸며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지구의 온난 발할지, 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앓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그걸 해결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다이아나 여신한테 이런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구를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우리가 잊혀져가는 시골의 풍경을 우리가 좀 후손들한테 이렇게 많이 남겨서 전해주고 싶은 충동에서 모래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탁한 데서는 이런 탁한 물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데 명경지수 같은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여서 이렇게 바람도 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물속에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거를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매우 힘듭니다. 첫째는 바르는 작업도 힘들고